오늘은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떤 투자 계획을 밝혔는지, 유망한 분야는 어디이고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전일 시장이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증시가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을 앞두고 코스닥 지수가 대역전극을 이뤄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3분기 사업부별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각 사업부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밝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비록 삼성전자는 당일날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하락하긴 했으나 내년도 사업부별 전망 그리고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떤 투자 계획을 밝혔는지, 결과적으로 유망한 분야는 어디이고 어떤 주식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 살펴보면요. 여기 태그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메모리 투자를 올해보다 늘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같이 함께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7세대 V낸드 2021년 본격 양상입니다. 메모리 중에서도 어디 투자를 하느냐? 바로 낸드 플래시,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D램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 서버 D램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버 D램 재고 조정 4분기까지 지속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수요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D램 부문은 내년 상반기에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공급, 여기에 따라서 업황이 결정이 됩니다. 즉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 수요가 반등을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D램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타이트해지면서 D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낼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좀 집중되는 분야는 바로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 쪽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입니다. 여기에 내년 시스템 LSI 매출 두 자릿수 성장 목표, 이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메모리, 비메모리 이게 더 익숙하긴 한데 정식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는 사람으로 치자면 근력, 스피드 그런 걸 뜻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뇌, 그리고 눈, 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21년 파운드리 성장률 업계 평균 크게 상회할 것,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파운드리 부문이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반도체 설계, 제조, 테스트, 조립, 포장 이런 것들을 하나의 회사가 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반도체 설계도 담당을 하지만 주로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 쪽이 바로 파운드리죠. 삼성전자가 제조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 파운드리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그 중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성장과 함께 수혜를 볼 만한 주식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내년 5G 스마트폰 출하량 5억대 이상 예상한다. 이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부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출하한 5G 스마트폰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이 출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분야, 주식들이 또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마지막으로 5G 스마트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이 왜 좋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리 분야에서 낸드 플래시입니다. 원래 낸드 플래시는 2D, 그냥 평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3년에 3D, 즉 버티컬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낸드 플래시를 고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층짜리 그냥 단독 주택에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많이 살지 못합니다. 자, 그 사람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집을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예전에는 아무리 반도체를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도 이제 더 이상 용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D 구조가 아닌 이 3D 구조를 생각해냅니다. 즉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구조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이 3D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24라고 쓰여 있죠. 즉 24단 구조였어요. 아파트가 24층짜리였다. 그런데 이제 6세대 낸드 플래시, 이게 128단, 아파트 128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7세대 낸드 플래시, 즉 176단, 176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 1단, 2단, 3단, 자, 이런 것들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기고 그 다음에 깎은 다음에 증착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층층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176단, 128단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낸드 플래시의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깎고 그 다음에 막을 증착하는 이러한 공정도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 이런 장비 업체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 분야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만의 TSMC가 50%가 넘습니다. 완전히 독과점 사업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위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한참 부족합니다. 2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분야 1위로 우뚝 서겠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비메모리 로드맵을 내놨었죠.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입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이 이 메모리 시장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미국 반도체 주식,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은 다 비메모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보다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본다면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산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가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시설 투자를 2013년부터 19년까지는 연간 4조 원 규모였는데 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5조 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파운드리 이쪽 설비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역시 좋아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5G 스마트폰입니다.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내년에 5억대를 돌파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죠. 왜 그러느냐?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으로 올수록 상당히 이 수요가 감소를 했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더 많이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삶의 패턴이 바뀌었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하나의 필수 아이템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이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어떤 스마트폰이 많이 출하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바로 이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것이다. 통신 기술이 함께 발달을 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트래픽을 야기시키는 것들인데 이런 트래픽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이 5G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G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도 눈여겨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아이디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마지막으로 5G 스마트폰,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 Y축은 기업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은 각 투자 아이디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는 장비 업체인데, 이 기업은 주로 증착 장비를 만드는데 메모리 분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대부분은 사실 이 삼성전자와 내지는 SK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예상 실적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C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CMP, 화학기계연마라는 장비를 만듭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게 커다란 이 원판, 웨이퍼에 계속해서 회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깎고 막을 씌우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울퉁불퉁한 단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단면을 곱게 평평하게 갈아주는,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MP 장비고요. 이 공정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KC텍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낸드 플래시, 즉 단을 많이 쌓는 그런 공정이 진행이 되면은 이 CMP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 증착 장비를 만드는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특히나 이 낸드 플래시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납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PSK라는 업체는 드라이 스트립이란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는 뭐에 쓰는 장비냐? 반도체 공정 중에서 노광 공정이 있습니다. 노광 공정이 이 빛을 쏜다, 그런 의미인데 빛을 쏴서 회로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웨이퍼가 실리콘판이란 말이에요. 빛을 쏜다고 회로가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에다가 PR,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이 감광액이라고 하죠. 빛과 반응을 해서 이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자, 그런 용액을 웨이퍼 위에다 도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광 장비로 빛을 쏘아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각 공정으로 깎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광 장비에 반응하기 위해서, 즉 덧댄 것이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시각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다 새겨버리면 이 포토 레지스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다 라고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노광 공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스트립 공정도 함께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있죠. 삼성전기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동반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며 FPCB며 이런 것들을 다 삼성전기에서 담당을 합니다. 퍼스트 벤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기업,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사실 리노공업은 삼성전자와 관계가 깊다라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비메모리 대다수의 반도체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노공업의 분야별 이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AP, 이것을 테스트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면은 리노공업의 소모품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이 기업들의 현재 주가 수준,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주 리스트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좀 어지럽고 연말로 갈수록 이 대주주 요건 강화 이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자, 이럴 때일수록 내년도 유망한 사업 분야가 어디인지, 자,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시장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사고 싶었던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뷰를 좀 길게 보시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면서 의연하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